네, 핫하게 떠오르는 새로운 직업, 그리고 또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보는 유망 직업을 소개해드리는 라이징 잡 시간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요, 정말 아름다운 직업이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보석의 진가를 발견해내고 또 그 보석의 아름다움을 많은 이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직업, 바로 보석 감정사인데요. 오늘 모신 분은요, 황재영 보석 감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보석 감정사 황재영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확실히 보석을 늘 가까이 하셔서 사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눈빛이 정말 보석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작업 멘트를? 아니, 그러세요. 네. 자, 일단 보석 감정사 사실 많이 들어봤잖아요. 직업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보석 감정사는 보석의 진위 여부를 감별, 감정하는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네. 예를 들어 보석의 중량을 체크한다던가 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보석의 표면을 내포물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보석이 정말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감별하는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예. 그래서 보석 감정사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은 보석 감정서를 직접 발부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매라든가 소매상 그런 부분에서 가격을 책정하는 가격까지? 네네, 가격을 책정하는 일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업무가 마찬가지인 것 같이 각자가 갖고 있는 직업의 어떤 그 위치라든가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업무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솔직히 보석을 만진다라고 해서 막연히 좀 부러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여자들은 참 보석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그 중량을 또 측정하고 가격을 또 측정하고 거기다 내부 구조 검사까지 정말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 직업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보석 감정사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 감정사라는 라이센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내포물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아주 중요한 그 현미경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1캐럿 다이아몬드라든가 또 아니면 0.1캐럿 거의 10배 해야 되는 건데요. 예. 뭐 0.3캐럿, 0.4캐럿 그 보석이 갖고 있는 내포물이 무엇이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이 등급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려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또 많이 아는 루비나 사파이어, 에메랄드 그런 보석 같은 경우는 그 보석을 감별하는 특수한 용액이 있습니다. 그 용액에 담그거나 그 내포물이 뭐가 있고 또 중량이 어떤지 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발견을 해서 그것들이 어떻다라는 거를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좀 체계적이고 네. 과학적인 그런 작업이라고 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또 굉장히 과학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뭐 어떠한 자격 시험이라든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라이센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시험이 있는 건가요? 아, 물론이죠. 보석 감정사 같은 경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매년 예. 2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석 감정사 공부를 하는 많은 분들은요. 현업에 계신 분들 또는 보석 쪽으로 전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지금 보석과 관련된 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제일 많고요. 지금 1994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약 6,759명 정도 보석 감정사가 있습니다. 20여 년 됐네요. 네, 근데 예. 그 중에서 매년 보석 감정사 합격하는 사람은 약 356명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시행하는 이런 국가 자격증 중에 가장 합격률이 조금 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그만큼 이게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식을 갖춰야만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정말 비싼 값어치의 물건들을 취급하는 만큼 자격증을 이렇게 따기도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네, 네. 자, 그렇다면 보석 감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덕목을 가지고 있는 게 조금 더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우선 인성적인 측면인데요. 아무래도 고가의 보석을 가루다 보니까 보석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정직한 그런 보석들을 세팅을 해야 네. 이게 아주 예쁜 보석이 됩니다. 뭐 중간에 어떤 실수나 또 내가 혹하는 마음에 있어서 그쵸, 유혹이 있을 것 같아요. 옳지 않은 보석으로 예. 그러니까 저희는 뭐 정직하지 않은 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을 세팅 작업을 하면 예. 그 손해가 소비자 또는 회사에 아주 긍정적으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절대 손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정교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요즘 해외 시장이 많이 오픈이 되어 있고 또 해외 유명 박람회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실력을 좀 충분히 갖추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제일 좀 중요한 게 해외 박람회 같은 경우 가서 원석을 바로바로 구매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렴하게 원석을 구입해서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다시 리세팅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훨씬 다른
다른 보석 감정사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대가 변하면서 보석 감정사들에게 원하는 요구 조건도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또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관문을 뚫고 또 이렇게 어려운 직업을 선택한 만큼 미래에 대한 보장이 확실히 뭐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유망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해외 그 시장도 많이 오픈이 되어 있고요. 네네. 또 수입 자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소비자의 눈높이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게 고급 보석을 세일즈 하려고 하면은 그 본인의 실력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또 특별 소비세가 많이 상향 조정이 돼서 수입 관련된 그런 고가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어요. 하긴 예전보다는 요즘 더 대중화가 된 것 그렇죠. 같죠. 네. 예. 그런 기업들에 들어가서 내가 나의 역량을 발휘하고 거기에서 전문가로 활약을 하려면 아무래도 그런 활동 무대도 많아지고 그런 부분에서 자기만의 노하우나 이런 걸 좀 더 해야 되겠죠. 네, 시장이 넓어진다라고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 직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있어서 반가운 소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만큼 보석 감정사들의 취업처도 좀 다양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 맞습니다.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로 보석은 그 보석 귀금속을 취급하는 전문 도소모 업체들이 가장 많이 있고요. 그중에 보석 감정원.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출입 업체 그런 부분도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매체들이 굉장히 다양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홈쇼핑이라든가 보석 전문 유통, 또 보석 수출입 업체 그런 부분에 보통 MD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석을 직접 구매를 하고 그와 관련 업무를 하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수입 브랜드들이 아주 일반적으로 백화점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취업을 하려면 보석 감정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면 상당히 취업에 유리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취업처도 다양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저희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걸 좀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예, 말씀하세요. 보석 감정사라면은 그 어떤 자신들의 삶도 굉장히 좀 고퀄리티의 삶을 유지할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편이세요? 보석을 보다 보면 눈만 높아지고 막 이런 일이 생기진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예.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아무래도 내 눈앞에 1캐럿 다이아몬드가 그러니까요. 있고 또 예쁜 보석들이 있다면 그럴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 기업체의 각 직급에 맞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어떤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직업이어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웬만한 직장인들하고 거의 동급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봉이요? 네. 그렇군요. 저 아무래도요, 보석 감정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여자분들이 좀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남성분들도 많이 선호를 하시나요? 남성분들도 많습니다. 최근에 보석을 하는 곳에서는 같이 시계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남성 수요자들도 많이 필요를 하는데요. 네. 그래도 여성분들이 진출하기에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왜 네. 보석 자체가 이제 원석을 봤을 때 조금 전에 뭐 원석을 고르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진품과 가품 여부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값이 나가고 좀 덜 나가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이런 걸 구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뛰어난 관찰력이라던가 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어떻게 트레이닝을 하세요? 일반인들은 사실 그거를 굉장히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예. 저희 같은 사람들은 보석을 많이 보다 보면 진품, 가품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예를 들어 쉽게 진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진주 같은 경우는 살짝 저희가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매끌매끌한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거의 가짜입니다. 그래요? 정말 진짜 진주는 만져보면 약간 사각사각하는 느낌? 그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가 보석을 딱 보면 굉장히 색깔이 선명하고 이런 보석들을 사실 좋아하잖아요. 네. 특히 루비라든가 사파이어, 에메랄드. 근데 정말 진짜 제품들은 그렇게 색깔이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보석들은 이게 5년, 10년이 지나도 질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쉽게 액세서리들을 많이 보는데 그게 순간에 화려함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또 오래 하다 보면 실증을 나고 이럴 수가 있는데요. 네. 귀보석은 그런 부분에서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이게 제 아내랑 커플링인데 예. 좀 살짝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뭐 어떤 감정을 좀 지금 이거는 1부 정도 다이아로 하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왜 은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지금 제가 루페를 갖고 오진 않았는데 네. 그냥 플래티늄 화이트 골드에 세팅이 된 것 같습니다. 비싼 건 아닌가 봐요. 비싼 거보다 일단 커플링이라든지 레몬은 값어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네. 의미를 갖고 하나의 아이템을 갖췄다라는 거에 더 좀 많은 의미를 그래요.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상당히- 의미에 더 그래요. 마음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고가에 샀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런 의미를 또 두고 또 보석이라는 게 사실 또 할 말이 없네요. 더 이상.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진품 가품 여부를 이렇게 구별해내는 방법들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다. 특히 진주 같은 경우에 저는 항상 아무래도 매끈매끈한 게 더 상품성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특별한 방법들이 그래요. 또 있다고 하니까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연봉 이야기 잠깐 해주셨잖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어떤 능력제인 건지 아니면 월급제인 건지 그리고 몇 년 차에 따라서 얼마만큼 연봉이 또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네. 있나요? 아까 제가 취업처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가 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국내 유명 브랜드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보석 감정사 같은 경우는 다 그 직급이나 이런 연봉제로 많이 운영들이 되고 있고요. 네. 경우에 따라 이렇게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어떤 브랜드 라이센스를 갖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다를 수가 있죠. 다르다는 게 어느 쪽이 조금 더 높다고 보여질까요? 아무래도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이 훨씬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한국의 시장이 그렇게 프리랜서로 성공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석 감정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일단 국내 기업이라든가 또는 수출입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이런 데서 취업을 하셔서 본인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경력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충분히 개인 자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여성으로서 취업을 하고 새로운 직업을 변환하는데 좋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감정사님의 좀 일상적인 얘기를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보석 감정사라는 직업을 가졌을 때 언제가 가장 또 즐거우신지 그리고 반대로 언제가 또 가장 힘드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다행히도 보석 감정하면서 힘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어떤 판매가 안 됐을 때, 이건 농담이고요. 다행히 보석 같은 경우는 일을 하다 보면 행복한 순간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물을 하러 오는 예비 신혼신부들 같은 경우는 또 고가의 보석을 구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간에 아까 고가의 보석을 산 것 같은데 라는 말씀을 농담을 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어떤 즐거운 에피소드 또 보석 하러 오시는 분들도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이나 이런 것들 잊지 않으신 분들이 항상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그냥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조금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너무 해외 명품 브랜드 디자인을 고집한다거나 또는 국내 제품들도 상당히 좋은 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안 좋아한다거나 이런 정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너무 고가의 물건을 감정하다 보니까 저는 이 감정을 좀 잘못해서 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주변에서 보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한데 어떠세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감정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다시 재감정을 의뢰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려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외에서 물건들을 내가 고가에 사왔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일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일상 보석 귀금속상에 가시면 저같이 보석 감정사를 일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한테 간단히 여쭤봐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예전에 저희가 이렇게 금은방 있는 그런 정도보다는 지금 훨씬 더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점보다 아무래도 예쁜 것을 보면서 더욱더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렇게 보석 감정사의 꿈을 꾸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어렸을 적부터 꾸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또한 여성으로 전문직으로 일을 하면서 나중에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 뭔가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제한도 없고 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보석 감정사 일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또 어려운 것보다는 좋은 일이 많기 때문에
별로 어렵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보석의 아름다움을 널리 전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또 마지막으로 보석 감정사의 꿈을 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방송을 지켜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분들에게 좀 응원이 될 수 있는 조언의 한 말씀 선배로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보석 감정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류 브랜드하고 똑같습니다. 자기만의 브랜드를 갖고 싶은 분이라면 보석 분야에 꼭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 판매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뭐 온라인 쇼핑몰도 좋고요, 홈쇼핑도 좋고요, 그리고 해외 유명 박람회 같은 데를 통해서 자신만의 브랜드, 자신만의 제품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는 것들이 많이 문화적으로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어떤 그런 다양한 일을 하면서 자기만의 노하우가 쌓인다면 그런 기회는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도전하셨으면 합니다. 네. 자, 오늘 라이징 잡 시간에는요, 보석 감정사에 대한 이야기 황지영 네. 보석 감정사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 주에도 라이징 잡은 계속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